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이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회화 공부 부분에서요. 표현력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초급 과정에서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시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표현력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표현력 증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초급에서 중급 과정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 기본적인 대원칙이요. 자신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자신의 레벨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이다, 입었더니 아주 이쁘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입는다라고 그 옷이 이쁘고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책 좋더라, 이 학원 좋더라, 이 공부 방법이 좋더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급에서 중급 과정에서 표현력 증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먼저 초급에서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는 레벨이라 하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신 지 5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일본어 문법을 끝까지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 그리고 문법 공부를 마치고 어떤 기초 회화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초급에서 중급 레벨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급에서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는 데에서 회화 공부의 문제점을 보면은요,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학생분들이.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자기소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일정한 파트에 있어서의 표현은 곧잘 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표현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요구되는 표현을 이렇게 물어보면 표현력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표현만 이렇게 쭉 그것밖에 못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법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문법을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아무리 머릿속으로 문법을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입으로 회화를 통해서 자유스럽게 구사를 하지 못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능, 수동, 의지, 사역형, 사역의 수동태 이런 동사의 활용, 동사가 활용되는 부분이요. 제때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회화 연습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 중에서 표현력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요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표현력 부족이란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만 사용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갖고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표현만 사용할 겁니까?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늦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늦다라고 했을 때 오소이, 늦다라는 이 형용사 오소쿠나루, 늦어지다라는 뜻이죠. 오쿠레루, 늦다라는 동사고, 마니아와나이, 마니아와나이, 시간 내에 맞추지 못하다. 마니아오가 시간 내에 맞추다라는 동사죠. 테 오쿠레, 이제 손툴도리가 없다, 늦었다 이거죠. 태가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단 방법이다 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아또노 맞저리, 그러니까 축제 후다 이거죠. 축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라는 뜻이 아닙니까? 토쿠니 오왔단 데스, 훨씬 오래전에 끝났어요. 뭘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합니까? 아니면 뭐 쓴단 데스, 우리가 스무라는 동사가 어디에 살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자가 다르죠. 그래서 스무 제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끝나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늦다라는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회화에서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놓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다릅니다 해주면 히토니 요때 켄사 결과가 지가우 소데스, 여기서 이 나냐니 요때는 뭐뭐에 따라서 라는 표현 문형이고, 맨 끝에 지가우 소데스, 왜 소데스는 뭐뭐라고 합니다 라는 전언을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원포인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런 나이나이 요때 표현문형 나이나이 소데스, 이런 문법.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요, 어휘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문형을 잘 쓰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회화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휘가 초급에서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000에서 4000개 정도의 어휘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표현 문형이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타메니 뭐뭇을 위하여, 나니나니 찌이때 뭐뭇에 관하여, 나니나니 요때 뭐뭇에 따라서, 나니나니 곧도니 뭐뭇마다, 시간에마다, 부서에마다 할 때 곧도니를 쓰죠. 나니나니 요르또 뭐뭇에 의하면 정보의 어떤 근원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표현 문형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한 회화 연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력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수나 표현문형,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한 회화 연습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어떤 그 어휘 능력, 그리고 표현 문형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한 회화 연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또 회화의 표현력이다라는 것은요, 머리의 용량만큼 입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머리의 어휘만큼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모양이다라는 한국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한 표현으로서 모습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꼴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꼬라지라는 표현도 있고, 몰골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자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단어 어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뉘앙스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뒤 문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어휘, 어떤 표현 문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어떤 뉘앙스가 달라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녀의 자태에, 그녀의 모습에 나는 반했습니다 라는 문맥이 있는데, 만약에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녀의 꼬라지에 나는 반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녀의 몰골에 나는 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렇듯이 어떤 어휘다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뉘앙스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일상 회화는 1500개의 어휘가 필요하고, 조금 더 깊은 회화, 즉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3000에서 4000개의 어휘와 150개의 표현 문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0개 내지 4000개의 어휘를 외우라라고 하면 그거 언제 외우냐 이거죠. 좀 답답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문장 1000개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본어 통문장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100개 들어있나요? 200개 들어있나요? 500개 들어있나요? 1000개 들어있나요? 자, 자기의 머릿속에 통문장 1000개가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서점에 가거나 일본어 공부를 이렇게 해 보면 교과서도 있고 문법책도 있고 단어집도 있고 또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JPT 시험 책 자료도 있고 일본어 능력 시험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 자료 중에서 어떤 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료가 가장 좋은 교재로서 초급에서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는 학생분들한테 가장 좋은 자료일까요? 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레벨에 맞는 좋은 자료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본어 능력시험 3급 기출 독해청의 문법 어휘 지문을 권해드립니다. 2010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의 기출 지문을 공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 능력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요, 너무나도 스바라시한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특히 청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장인이 만들수록 정성과 소데스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수록 좋은 음식을 만들듯이, 이 일본어 능력시험 자료는 오랜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있는 일본어 출제자들이 모여서 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분들한테 아주 딱 좋은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요, 이 능력시험 기출 자료 해설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뭐 기출문제도 올려놨고 2010년도 문법 해설도 이렇게 해설된 부분도 올려놨지만은, 우리가 서점에 가거나 이렇게 보면요, 기출 능력 시험 자료를 이렇게 해설한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좀 유감입니다만은, 이 능력 시험 지문을 중심으로 같이 동호회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아니면 혼자서라도 사전과 함께 이렇게 쭉 공부를 해서 그 지문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 가장 좋은 일본어 교재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능력시험 지문입니다. 표현력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능력시험 상급 지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순간 이게 짜증이 나고요. 외워도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를 말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10번 이상 읽어라. 그러면 읽고 또 까먹을 수 있겠죠? 그럼 까먹으세요. 편하게. 그리고 또 읽는 겁니다. 10번 이상 읽든가 아니면 능력시험 상급에 응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이 말은요, 저 상급 시험을 꼭 따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3급 시험을 응시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시험에 합격해두면 더 좋고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표현력을 증대하기 위한 어휘, 표현문형 이런 부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10번 이상 읽든가 능력시험 상급시험에 응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화를 통한 회화 연습으로 자연스럽게 입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급 능시 지문을요 외우려고 하지를 말고요, 그냥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까먹어도 내 까먹었네 라고 편한 마음으로 갖고 또 반복해서 읽어서 몸으로 익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회화 연습을 통해서 입으로 출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초급에서 중급 과정에서 표현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회화 표현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어휘 3000개, 표현문형 150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거나 회화 연습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저는 일본어 능력시험 3급 기출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특히 청해 지문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공부를 할 때는 억지로 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10번 이상 읽어라. 아니면은 시험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시험을 상급을 응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목표가 생기니까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런 것들이 회화 연습이라는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저의 제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